요즘에 거래량 급감이고 호가 및 실거래 조작 사례도 많고 거래 이후 신고가 찍고 취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거래량이 줄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계약금 내고 잔금 안 내고 쭉 버티면은 조작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거래량 완전히 개박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거래 총 금액 봤을 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감소했죠. 거래량 대비해서도. 그렇다면 중저가 거래가 많다든가 혹은 하락 거래가 늘어났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야기만 하고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다시 서초 쪽 이야기 많이 하죠. 서초구도 7,06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7천만원 넘었다. 그러면서 8호는 20억 넘게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요거 반포 아파트 펜트하우스인데 9월 10일 제가 오늘 확인해 봤을 때 호가 55억짜리 여러 채 있었다. 그리고 55억에서 65억 사이에도 많이 있었고 층수가 다른 거 아니냐.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다 이야기 안 하죠. 고층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65억 거래가 되느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저거를 기사 같은 데서 댓글로 보면은 투기성으로 샀다라고 하는데 저건 투기성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투기성으로 샀을 거면 이걸 샀지. 그렇다면은 이것을 샀을 때는 내가 저 집을 찜해놔서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은 예전에 밑장 빼기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노원 쪽에 신고가 거래 하나 띄워놓고 호가도 여기에 맞춰서 내놓고 그보다 낮은 가격 하나 딱 내놓으면 얘가 저렴해 보인다. 그리고 한 방에 뛴 거보다 더 잘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전엔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거래가 있었는데 8개월 만에 거래가 됐다. 즉 거래가 완전히 망가졌다. 요걸 보셔야 되죠. 자, 거기다 반지하 평균도 1억 4억 넘는 곳도 있다 하면서 뭐 때문이래요? 이게 전세값이 급상승한다. 그리고 분석이 이상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올랐다. 전세자금 대출을 뭐 얼마나 제한했어요? 끼케야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 그 다음에 3억 이상 아파트 매입자죠. 그렇다면 이쪽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뒤에 3억 이상 아파트 매입한 사람들이 반지하 가서 살고 있다. 평균 1억 넘게 높여주고 그러면서 임대차 입법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공급 부족 저금리. 근데 공급 부족 아니죠. 공급 부족은 늘 말씀드리지만 입주 아파트 많아요. 입주 아파트가 18년 19년에 많았던 거지 지금 적느냐? 아니에요. 지난 한 10년 평균 내보면 10년 평균보다 많다. 리먼 터져가지고 그때 공급이 안 나왔던 거 아니냐 건설사들이. 그렇다면 그때 공급 부족으로 올랐어야죠. 그땐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입법 때문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기에는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20년 8월.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니에요. 요건 임대차 입법 반영되기도 전이에요. 기껏 해야지. 이제 도입한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1년 뛴 것만큼 한 달 만에 뛰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전부터 저금리로 올라간 거다. 핵심은 요거였다. 요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막 내줬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반지하밖에 못 들어간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반지 한 8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올라버렸다. 왜? 대출이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제한해서가 아니라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이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서초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전세가가 오른 이유가? 재건축 이주 수요가 핵심이다. 즉 뭐예요? 재건축을 진행하면 전세난을 가중시키죠. 그래서 그들 말대로라면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니까 재건축을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매매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왜? 재건축 자체의 투자 가치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규제했더니 뭐라 그래요? 요것 때문에 전세난이 생겼다. 낡은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대로 두고 재건축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재건축은 사람들의 거주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니까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급 많은 지역 입주장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 하면서 재건축 이주 수요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한다.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지만 임대차 입법과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전세값은 계속 오른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불쏘시개 역할하는 거 주인전세. 주인전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올해 주택 관련 자금 중에서 50%가 전세자금 대출이다. 왜? 주담대가 많이 막히죠. DSR도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못 갚을 돈인데 나중에 다시 받는다는 생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뜩 받아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무주택 갭 투기 혹은 무주택으로 일단은 전세 있는 거 갭으로 사놓고서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은 전세금 돌려주지도 못하고 이게 은행 부실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부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하고
그 부실을 세입자가 받으니까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을 경매 넘어가서 받고 돈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줄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에 책임은 100% 집주인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집주인한테 거는 게 있고 세입자한테 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집주인한테 걸어야 된다. 그래야지 경매 나가서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 확보를 하죠. 은행권에서도. 갭투기가 1등이다. 자, 갭투기 1등이라는 거 다 진짜 갭투기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갭투기도 많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주택자를 전세 껴서 살아.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전세 낀 거래가 매매값도 같이 오르면 매매가 오르는 만큼 전세가 못 따라가요. 갭이 늘어나는데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더라도. 왜? 집값은 굉장히 비싸졌는데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실수요들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거고 이번에 저금리 유동성으로 조금 따라간 거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빚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인 전세 혹은 전세 입자인 척 해가지고 가족이나 이런 거 들여서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고 왜냐면 주담대는 DSR 걸리고 LTV도 걸리니까 혹은 뭐 15억 이상 대출 금지 이런 거 걸리니까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그래서 쭉 오르느냐 세대수 적은 것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르다 멈추는 것도 있고 계속 오르는 것도 있고 전세가 어때요? 전세가가 끌어올라졌어요. 임대차법은 언제 적용됐어요? 이때 적용됐는데 계속 유지되다가 유독 올랐다. 이런 것들이 주인 전세 혹은 가족 전세나 이런 것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전세 가격 지수 지금 이지수로 폭증한다는데 안정되고 있죠. 이런 것들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야기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 지수가 폭등하는 지역은 매매 가격 지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심리가 폭등하는 지역은 심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세가 폭등하는 지역은 전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도 계속 이주수요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주수요 영향이 벌써 끝났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2달 만에. 매매 가격 지수 자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2건 거래가지고 매매 가격 지수가 0.28이 나온 지역이 있어요. 아무리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수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 정부 정책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719페이지짜리 보고서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코스피처럼 지수가 정확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지수가 애매모호하다. 경기도 쪽 가봐요. 다 상승세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승폭은 전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파트별로는 이런데 지수는 오히려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그게 이상하다 지금. 거래 비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거래량이죠. 언제 늘어요? 이게 6, 7월 거래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11, 12월 거래량이죠. 그리고 이게 5월 거래량인데 6, 7월엔 뭐 때문에? 617, 710 때문에. 그 다음에 11, 12에는 1월부터 규제가 바뀌죠. 그리고 5월에는 6월부터 규제가 바뀌죠. 이때만 한 번씩 튀지 별거 없다. 핵심은 외진 매매 거래량은 줄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7월에 조금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고 있지 않냐. 법인 어때요? 외진 거래량 많은 시기에 법인 거래량이 많습니다. 특별히. 법인이 팔았다가 아니라 명의를 분산했다. 법인이든 외진이든. 그런 것들이 다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매매 거래량은 5월에 막 호도에서 잠깐 늘었다가 약속에 6월 줄고 7월도 나왔는데 거의 차이 없죠. 그리고 9월에 2건. 자, 다시 앞으로. 2건 거래되는데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어째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상승폭이 늘어나느냐. 말이 안 되죠. 106건이에요, 106건. 신고 가능한 기간 3분의 2는 지났고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이미 신고 다 끝났다. 뒤에 거래가 늘어날 수는 없고 신고할 일만 남았는데 7월 거래량도 안 나올 것처럼 보이죠. 핵심 지역이 지금 이러고 있다. 서초구면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거래가 멈췄습니다. 여기도 7월 이후 거래 안 되고 있죠. 여기도 이때 고점 찍고 8월 마지막에 하나 나왔는데 거래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죠. 보면 어때요? 거래량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에 이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이주수요 때문이죠. 그리고 끝나니까 지금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단지들이 일반적인 단지죠. 상식적으로 33억에 16억 5천이면은 여기다가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대출 안 끼고 사기 위해서 이 정도 전세 놓고서 산다. 애매하지 않아요? 자, 올라가는 단지들 있죠? 여기는 거래 끊겼고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나요? 이주 수요로 인해서 올렸다가 떨어진 거죠.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그렇게 오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미 길을 쓰고 최대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올리기 힘든 상황이었죠. 올라간 만큼 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핵심은 금리니까. 다른 것도 보면 어때요? 좀 저가 쪽에는 서초구다 하면서 가격 올라가는 것들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세 취해가고 있죠. 전세가 때문에 뜬다고 계속 부추기고 있죠. 요즘에 찍는 종류 3가지다. 재건축 완화될 거야. 기우제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전세가 상승. 갭투기 잘 될 거야. 아니 서초구가 이러고 있는데 이주 수요에다가 교육 수요까지 몰리는 서초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중저가가 잘 될 거래요. 중저가 지금 거래량 어때요? 아작났지.
이렇게 해놓고서 특히 이런 지역들이 매물이 급감했죠. 왜? 4월까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더 낮춰서 팔기 힘들고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증여해가지고 쫙 넘긴 거죠. 그런데 여기 더 바닥 찍고 이제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자, 8월 26일 날 금리 인상했죠? 그 전에 대출 중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심리가 바뀌어서 이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주 수요 뭐 탄다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월세 이제서야 좀 줄고 있는 거고, 입주는 많지 않죠?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입주가 적으니까 공급을 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든가 수익을 줄이면 돼요. 10억 남아서 대출한 5억 가져가는 거 가지고 5억이나 가져간다. 양도세도 10억 벌어가지고 8억 7,500 가져가는 거 가지고 자산이 줄어든다.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거품뿐인 자산이 뭐가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지. 분양도 8천 가구 하는데 일반 분양 3천 가구예요. 대부분이 재건축이니까 절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에 대량 공급하려면은 재건축을 풀어줘야 되고, 이런 기사 계속 조장하면서 재건축 풀릴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풀어줄 거야, 이 이야기하면서 띄우는 거죠. 특히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가 진짜 빅스텝으로 걸으니까 호가 한번 띄우면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을 뿐이다. 결론 뭐예요? 이주 수요 전세 끝났죠.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서초구에서 이주 수요들 이주해야 되는데 빌라 전세도 5, 6억 해서 이주를 못 간다. 아니,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빌라 5, 6억이 무서워서 못 가요? 지금 단지별로도 지수로 봐도 마찬가지다. 이주 수요로 전세가 올리는 건 끝났다 이미. 그럼에도 두 가지 이야기하죠. 여긴 중저가는 없으니까 재건축, 그 다음에 전세가. 근데 전세가는 안 된다는 거 알았고 재건축도 완화해주는 거 없죠. 왜? 올해도 떨어지는 추세로 가다가 심리 뭐 때문에 자극됐어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까지도 다 재건축 풀어준다고 하니까 풀어주겠지. 여당 의견도 그래.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조합원 자격 조건도 강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만 계속 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는 끊겼고 거품만 늘어났다. 9월에 주권 거래됐는데 8월 거 끌어다가 와가지고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지 않냐. 강남부터 거래량 박살나고 하락세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먼저 터진 지역들도 있죠. 예를 들어 검단도 지금 터지고 있는 거고 세종도 터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번져 나가는 거는 강남 쪽부터 먼저 나올 거고, 그게 박살이 나는 건 외곽 쪽부터 박살난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끊겼다.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